현재 오커스나 나토 등을 모두 해체하려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다소 놀라운 구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C5라는 개념으로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와 같은 핵을 보유한 국가에 더해서 일본까지 모두 5개 국가가 C5를 구성해야 하며 이들은 G7과 차원이 다른 안보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 1억 이상 핵 보유 국가들이 유럽을 제외하고 그룹을 결성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역시나 미국에서 자신들을 아시아 최고 동맹으로 여긴다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최근 중국과는 최악이며 러시아 등과는 척을 지고 좋은 관계가 아닌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미래 안보 구상의 협의체에 일본이 포함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내심 한 가지의 기대가 있었는데 바로 일본 핵무장에 대한 길이 열린다고 보는 거였습니다. 이 C5가 모두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핵무장 국가로 판단하는 것이고 미국이 일본 핵무장을 허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C5 구상이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에서 발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본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없다라면서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C5 구상을 제시한 미국에 오히려 미국을 믿을 수 없다며 자체 핵무장론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다카이시 총리가 이런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하면서 큰 파문이 생긴 것이죠. 외교가에서는 이에 대해 일본이 미국의 핵무장에 관해 질의를 했으나 거부당했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국이 C5에 포함된 것을 핵무장과 연계에 들떠 있었으나 미국은 전혀 성관 안 하겠다는 것이며 오히려 C5에 일본을 통해서 동북아 군비를 확장하고 일본은 중러를 견제하라는 의미도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일본의 방위 부담은 훨씬 늘어나는 상태이며 반면 핵무장은 전혀 허가할 뜻이 없다는 것이죠. 이에 불만을 가진 일본이 대놓고 공개석상에서 일본 총리 관저의 핵무장 발언을 이어간 것입니다. 실제 금주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의 이런 발언에 대해 미국 특유의 간접 화법으로 대답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일본은 핵 비확산과 핵 군비 관리 추진에서 세계적 리더이며 중요한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핵무장을 사실상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일본 너희들은 핵 비확산을 주도해야 하는데 무슨 소리냐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에는 핵잠을 승인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C5도 결국 미국이 일본의 짐을 다 지우고 무기만 팔아먹으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점점 발전하는데 일본은 다소 막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하게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한일 간 핵무장 차이는 트럼프 정부에서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미국 군사연구소, 싱크탱크 등에서는 현재 미 트럼프 정부는 동북아에서 중국과 협상을 하며 중립성을 보이지만 일본은 매우 공격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돌입하고 군사비 증강을 선언하는 등 주변국에 논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모습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가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계산 가운데 동북아의 빌런을 자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 군사연구소는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외교에서 바보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요청을 한다는 것인데요. 어쩌면 일본의 요청은 일본 입장에서는 나름 합리적이며 한국조차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잠을 보유하는 등 핵 운용의 폭을 넓히겠다고 하는 것이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핵잠을 얻어냈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그 계기라는 것이죠. 일본 내각은 일본은 무려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퍼줬지만 얻은 게 없고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긴 하지만 일본과 같은 무조건이 아니라 한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일본과는 차별화된 협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무것도 없고 한국은 핵잠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에 일본이 크게 분노했으며 일본 내각에서는 곧바로 미국에 대해 비슷한 조건을 요구했지만 트럼프는 묵묵부답이었다는 겁니다. 독도를 노리고 있는 일본인데 동해에 한국 핵잠이 배치된다면 일본은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군사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만큼은 절대 핵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속내가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이는 과거 미국이 일본에 핵을 투하했기 때문인데 반대급 부작용을 우려해서 그런다는 루머도 있으며 결정적으로 한국은 북중로를 동시에 경계하므로 핵잠을 우선 허가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결국 일본 총리는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중국에 강하게 나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은 북한 때문에 핵잠을 허가했다면 일본은 중국 때문에 핵잠이나 핵무기를 허가해달라는 것으로 중국과 나를 세우며 핵무장 및 여러가지 진보된 무장에 대해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고이즈미 국방상은 연일 일본도 핵잠을 보유해야 한다라면서 일본 내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도 핵잠을 승인받았으며 주변국은 모두 핵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으며 일본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핵잠을 보유하는 데 박차를 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불과 지난 10월 말 정도만 해도 다카이시 총리가 핵잠 보유 선언을 하며 한국에 앞섰다는 평가를 했고 한국 일부 언론들조차 일본은 핵잠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 핵잠 추진은 미국이 이미 반대했다는 등의 기사를 냈지만 막상 알고 보니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만 핵잠 단독 승인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 J캐스트 온라인에서는 한국은 최근 1, 2년 행보가 핵무기 보유 관련한 움직임이 크다 했으며 일본 주요 언론에서는 일본 군사의 후진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일본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복수의 언론에서는 한국은 최근 현무5 등을 선보였는데 이는 핵을 탑재하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며 한국을 갑작스럽게 언급하면서도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제 미국은 한국이 현무 같은 미사일 체계를 비롯해 조선업 관련해 일본보다 훨씬 앞선다고 본다는 겁니다. 반면 일본은 국방비 지출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후진적인 모습이 많다며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본 열병식 당시 다양한 일본의 무기가 소개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 통신병, 화학병, 의무병 등 무기와 동떨어진 퍼레이드가 너무 길다는 반응이 나왔고 한국의 각종 미사일 부대와 기갑 등의 퍼레이드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선 더 큰 문제는 미국의 반응이다 라면서 한국과 앞으로 차별을 할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데요. 미 사령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한국 관련한 중대 발언을 전했고 일본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인데 특히나 일본 내부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한국과 본격적인 차별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노골적으로 한국의 국방에 대해서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한국을 여전히 폄하하면서 한국 무기에 대한 성능을 의심하고 있지만 일본 국방 내부적인 차원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무기체계의 비상한 발전이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 다이아몬드 온라인 등에서는 한국의 무기로 인해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뒤로 밀려난다는 우려를 하면서 한국이 현재 무기고를 확충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일본에 매우 불리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미국 국방부 측의 고위 관계자가 말한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우선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베넷에 따르면 현무5는 대부분의 지하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헤리티지 재단의 로버트 피터스는 현무5로 치자면 재래식 탄두로는 최상위급이라고 말하면서 미군의 벙커버스터와 같은 범주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며 미국의 미사일과 동급이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국의 현무가 전술핵의 1000분의 1 수준이라고 밝힌 미국 전문가의 말을 활용하면서도 다음에 미국 발언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한데 미 국방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한국의 현무는 결국 최상위 포탄으로 가기 위한 발전 단계이며 이는 동북아 안보에 바람직하다. 한국의 현무는 3G가 발전할수록 비약적으로 폭발력과 사정거리를 증가시키고 있다라 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비 증강은 아시아의 군사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방어를 의지하고 있지만 재정 문제를 비롯해 미군의 한계는 여실한 상황이며 이 가운데 한국과 같은 동맹의 신무기 생산과 기술 발전은 미국이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는 동맹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한국의 핵 개발을 용인할 거라는 겁니다. 일단 그러한 이유로 현무 자체의 크기가 엄청난 데다가 사거리가 3G를 더해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결국 이는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면서 지나치게 큰 미사일 형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JSF 매거진에 따르면 한국의 현무의 크기는 미국이 허락한 것 그 이상이었다라고 강조하면서 벙커버스터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사정거리와 파괴력을 가졌고 이는 미국이 허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수출하는 문제만으로도 굉장히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의 군수 물자거래 프로그램인 FMS를 통해서 미국은 이를 조절하는데 일본에는 쉽게 내주지도 않고 판매할 때는 매우 비싼 가격을 받아서 일본이 사실상 미사일을 대량으로 구매하기에 벅차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이라크 전에 사용했던 40년 전의 토마호크 중고 미사일을 대거 재고 처분하려 한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국은 알아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며 여기에 최종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무기만 판매하려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차별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한 것이죠. 게다가 이는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미 국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바로 앞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수년 내에 중국이 대만전을 일으키거나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한다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경제적으로 사실상 붕괴 상태 일보 직전으로 간신히 중국의 도움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최근 중국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북한은 러시아와 가까워지며 러시아에 북한군까지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사망 소식이 들려오는 등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력 도움을 주고 있고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경제적인 원조를 받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도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은 긴축을 끝내고 현재 현금 살피로 시작하며 대대적인 중국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등 자국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돈을 풀고 중국 살리기에만 안간힘을 쓰는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으로만 경제를 살리기가 버겁기 때문에 곧 미국을 직접 위협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를 밝힌 것은 북한이 전투태세에 들어가며 미국 방향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을 예고를 한 거죠. 북한은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기 이전에 미국을 향해서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에만 단독으로 핵무기를 허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겁니다. 그 명목은 북한의 핵 위협 단속과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의 한국이 리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논의되고 있어 일본 입장에서는 큰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이며 많은 군 관계자들은 트럼프 집권 이후 의외로 대한민국에 전술핵 무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에 따르면 트럼프는 한국 핵무장을 지지하는데 이는 조 바이든 때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면서 바이든은 한국 핵무장에 대해 미쳤다고 노골적으로 반대했지만 북한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핵무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특히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핵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고 북중러를 경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핵실험을 멈출 이유가 없다고 발언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버젓이 핵무기 실험을 하고 있는데 미국, 우리는 왜 멈춰야 하냐고 반문했는데 이 가운데 한반도에서 북중러만을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도 가지는 게 맥락에 맞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본 핵무장 가능성은 매우 낮게 봤는데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핵무장 반대 여론이 매우 높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비대칭 핵무기 때문에 핵무장을 트럼프 정권이 지지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이 의미가 있는 것은 최근 한국의 미 정부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오늘자 미 국방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으며 심지어 한국에서 잠수함이 건조될 수도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도 양국이 좀 더 확대 회담을 진행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픈된 마인드로 승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디테일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내부 일각에서는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불가능하다며 잠수함 갖는 게 불가능하다 했으나 미 국방장관은 한국이 조선업의 세계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 가운데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전향적 태도가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중국도 그렇고 모든 곳의 상황을 고려해 한국을 핵무장 대상으로 파악한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최근 들어 미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급속하게 방향을 튼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미국은 중동 문제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신경 쓸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경찰 국가인데 태평양 패권이 달려있는 한국이 위협받게 되는 것은 미국이 이 지역의 수호자가 더 이상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밀려나면 연쇄적으로 일본과 대만은 더욱더 위협 가운데 뚫릴 가능성이 시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탄두를 실은 ICBM이 미국의 주요 도시를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들이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 작당하지 못하도록 한국 자체 핵무장을 거론하는 것이며 그것이 미국을 보호하는 길이라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밖에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오바마도 그렇고 바이든의 경우에는 빈틈없이 한국을 옥죄며 일본만 편을 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중국을 막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한국 국방력을 강화하라고 말했으며 이 틈을 타서 한국은 재빠르게 미사일 지침해제를 2번이나 실행해 장거리 발사를 확보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기도 한데 오바마 대통령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한국의 미사일 지침해제를 트럼프는 1기 때 2번이나 해줬습니다. 미국 돈만 덜 들어간다면 한국의 전자권 환수보다 관세 더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므로 이런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가운데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한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그러나 앞서 논의한 서열 3위 엘브리지 콜비는 이미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수만은 없다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 가운데 핵무장도 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트럼프의 성향을 보여주는데 그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방어를 해야 미국의 방위비가 크게 줄어든다 보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많은 군사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전쟁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미국의 패권 유지와 군수산업의 이익 감소 등 복잡한 실리를 따져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해왔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은 무기 수입 4, 5위권 국가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무기는 엄청난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 방산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오랜 기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보다 러시아의 등장으로 인해서 미국이 잃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게 중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트럼프의 성향과 전체적 방향이 한국 자체 핵무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은 핵 도미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만 단독으로 일단 핵무장을 인정할 것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원한다면 최고의 기회라는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주장 가운데 확실해진 셈입니다.